특유의 여유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운명이 걸린 재판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 오늘 네 번째 재판이죠. 공식 재판으로 말이죠. 수가 찬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두 여성을 보고 계십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런데 12시간 넘게 마라톤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조셨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지친 일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것은 사실이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이게 졸음이 오나요? 재판 중에요? 저 충분히 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군요. 봅니다. 사실 아침 10시 시작해서요. 보통 재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만 해도 뭐 2시간 정도 갖기도 하는데 그런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었고 네. 또 박 전 대통령이 어제 3차 공판에서 12시간 10분 재판을 받는 동안에 했던 말이 딱 하나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할 얘기 네.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고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재판한다고 하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이 증인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야 될 것도 기록도 봐야 되고 그래서 물론 옆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랑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 또 그렇다고 느슨하게 뭐 늘어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이게 박 전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네. 부인하고 있으면서 모든 서류를 다시 다 봐야 된다고 하고 모든 증인들, 다른 재판에서 쓰였던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안 쓰고 내가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시작된 일인데 네. 10월 16일을 마지노로 아니노로 하면 9월 말까지도 최소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개인적으로 고통까지 참아가면서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 정말 나는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일종의 묵시적 항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최순실 씨 측 변호인까지 모두 일제히 기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지지자들이 5명 넘게 일어섰다가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재판장에 들어올 때 지금 뭐 유영하 변호사뿐 아니라 최순실 측 변호인까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예우를 해주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좀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 재판 방청석에 있던 한 대여섯 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 경위가 일어나지 말고 빨리 앉으세요라고 제지까지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저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일어서 있더랍니다. 네. 나중에 살짝 확인을 해봤더니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뭐 한 20분 졸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힘내세요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렇게 뭐 들어오기 전에 어수선하고 앉고 서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장례가 다 착석을 하고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네. 재판장이 판사가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경위가 재판 준비 다 됐으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재판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재판장이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거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해프닝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지지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볼 수가 있나요?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사실 그런 경우를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네. 뭐 재판의 결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항의를 하거나 소리를 내다가 뭐 재판장에서 주의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와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 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제도 최순실 씨에게 눈길을 전혀 보내지 않고 이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저 사람과 선을 긋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변호인사들끼리는 뭐 유영하 변호사 말고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박 전 네. 대통령과 그렇게 보면 선을 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약간 엇박자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오히려.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좀 눈치를 보는 최순실 씨에게 예의 시선을 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이죠.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의전, 네. 격식 이런 걸 차리려고 노력할까?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옛날에 이제 우리 비교하자면 시국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풍경들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선배가 붙잡혀가면 후배들이 그 선배 들어오면은 뭐 소리도 쳐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치 약간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일어나가지고 격식을 차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을 우리는 좀 모시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약간 정치 재판화로 아직까지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변호인들 스스로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서중 조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 뭔가 트집 잡기 하는 느낌도 좀 많이 받고 시간 좀 끌게 하는 거 아닐까? 네. 뭐 증언도 더 많이 듣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 재판을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참 순탄하게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요. 이제는 본인 특유의 공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직접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던데요. 내가 마치 대통령한테 뭔가 시켜서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라면서 말이죠. 그렇죠. 아마 최순실 씨는 지금 시종일관 본인의 어떤 그 혐의와 에 대해서 부인한 것보다 더불어서 네. 박 전 대통령은 일체 뭐 돈이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그 정유라가 이렇게 된 것도 삼성이 말을 한번 타보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이 말을 처음에 지원해 줄 때 한 20억짜리 블라디미르 네. 마리를 지원해 주니까 왜 이런 좀 싼 말을 지원해 주냐 해서 더 비싼 거를 나중에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 또 그 말 자체 소유권이 삼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았냐? 네. 그렇게까지 했는 사람이 이제 와서는 정유라가 결국 그 말 한 번 탄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망쳤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재판장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검사 측을 향해서 막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뭐 한웅재 검사가 좀 웃으니까 왜 웃냐고 웃지 말라고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판정에서 좀 자제하라고 증인을 받는데 그 네. 본인이 정유라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아마 정유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재판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큰 목소리로 다시 따져 묻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고 아주 재판정을 좌지우지했던 모양입니다. 네. 변호인 측도 최순실 씨가 날이 갈수록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지금 주신문만 3시간이 걸린다. 체력이 소진될 만한 일정인가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박 전 네. 대통령과 함께 재판하는 날 이외에도 재판받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정을 일일이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또 그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하루 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그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그게 자기에는 결국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신문 3시간 그 하루에서 끝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저도 재판하다가 2시간, 1시간 이상 넘어가는 신문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날 일 다 끝난 것 같은 기분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엄청난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강하게, 세게 혹은 필요한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머리 싸움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말 자체는 뭐 거짓말은 아니라고 봐야죠. 네. 특히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 이제는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더더욱 초조감 때문에 체력 소진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 거부했다가 또 나오라고 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강제 구인을 아마 특검이 만지작 카드를 잡고 있는 것 같던데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부를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도 마찬가지고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재판을 아마 제일 싫어할 겁니다. 제가 네.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본인과 관련돼 있는 재판 문제는 그건 뭐 본인이 소화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한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의 재판에 거꾸로 자기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그 사람과 대면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것 자체를 아마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뭐 강제로 그 끌려나가면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 발로 걸어나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도 곧 다음 달 5일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면일 텐데요.
일단 지금 정호성 비서관과 안종범 수석이 아마 가장 껄끄러운 제가 볼 때는 아마 증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3인방으로서 거의 뭐 옆에 바로 옆에서 뭐 측근에서 모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여러 가지 문건을 다 최순실한테 넘겨줬고 또 최순실한테 어떤 연락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은 이제 지난번 진술서에서 보면 그런 걸 전혀 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금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본인이 어떤 알아서 한다면 본인 혐의가 더 이제 과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 주장은 사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순실한테 넘겨준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을 진술할 경우에 상당히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또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어떻게 쳐다볼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옆에서 계속 말만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비서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좀 더 다른 입장에 서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본인의 재판 다 끝나서 보석 신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구속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거든요. 추가 기소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과의 녹취록 같은 걸 검찰에 들려주니까 왜 정호성의 보스가 최순실이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전혀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데 글쎄요, 본인이 데리고 있는 비서관, 박이 말대로 자기 비서인데 왜 최순실과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외면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최순실을 그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말을 저는 주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외면했기 때문에 이 농단이 다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얘기를 하기는커녕 정말로 있었던 일마저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음 달 5일 또 뭐 안종범 전 수석과의 또 대면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가관입니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이런 거는 묻지 않겠죠. 자신이 그만둔 이후에 벌어진 일일 거라서 말이죠.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35억을 썼다. 이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인데 직원들한테 현금 봉투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겁니까? 근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청와대 직원들은 환경 권한 대응을 보좌하는 그런 네. 기구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환경 권한 대응이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관할을 했을까? 네.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와대는 그냥 공백 상태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기들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던 조직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별 그 큰 어떤 뭐 이런 문제의식 느끼지 않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이것도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계좌나 이런 것들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서 한 30만 원씩이나든가 아니면 직급별로 비서관 이상급은 또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넣어서 줬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 청와대가 직무정지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결국 청와대가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활동비가 이게 한 120억 이상 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월급 보전 비용 비슷하게 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돼 왔던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씩 또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뭐 100에서 1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월급에 있어서 플러스된 이런 돈으로 이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돼 왔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이제 중단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청와대 들어간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실제로 많이 줄어버렸대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좀 편보를 받은 거지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35억 빈 것도 보면 그냥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어떤 월급 형태로 통해서 서로 나눠 가졌던 이제 그런 돈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월급 형태, 보조 형태로 가져간 돈을 빼고도 20억가량이 빈다라는 거예요, 이 35억이. 그래서 이 20억가량은 틀림없이 비정상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공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최순실 씨의 신문에 이어서요. 지금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까지 나서서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번 증인에게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지금 이상영 전 마사의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에서 야간 조사받고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일명 한 방을 먹였다고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 증인이 말이죠. 지금 그 이상영 전 마사의 마사의 부회장이요? 부회장이죠. 지금 그
검사가 참 며칠째 날밤을 샜기 때문에 오히려 좀 측은하게 보인다 그랬더니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졌던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재판이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지금 네 번째 재판인데 세 번째까지는 12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오늘은 이 전 마사회 부회장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 부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를 받을 때 사실은 이 정윤의 문건이 나오기 이전에도 마사회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충분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비선 실세가 알려져 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서 지금 삼성은 그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신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최순실 측의 변호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 재판이 상당히 좀 늦게 끝났을 정도였습니다. 네, 저 이경재 변호사가 저런 걸 지적을 한 것도 뭐냐면 이게 나온 사람의 말의 내용이 재판에서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다툴 게 없는 거예요. 네.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강압 수사한 거 검찰이 아니냐. 강압 수사에서 이 말은 따지고 싶지도 않고 네. 저 나온 검찰에서 서류를 내민 게 증거가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부인했던 것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듭되는 전략입니다. 계속 뭐 안종범 수척도 아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불법적으로 얻은 거다.